2분기 실적이 이제 뭐, 이제 곧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AI 주식,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주식들이 잘못하면 잔혹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느낌에서 좀 보시면은, 2분기에, 전체 S&P 500의 어떤 흐름은 보시다시피, S&P 500의 EPS 그로스는 상당히 견고하죠. 9%로 견고한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21년 4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에, 요건 이제 앞서 이 9%는 앞서 그 제자리 그럼이나 이제 마이너스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좀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 섹터별로 봐도 IT나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헬스케어, 유틸리티, 특이하죠. 유틸리티가 상당히 EPS 그로스가 올라온, 실제 유틸리티 주가가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온 건 아니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 메가캡, 특히 이제 메가캡 기업들이 영향력이 좀 크다 보니까 이쪽이 EPS 증가가 상당히 훨씬 더 크죠. 그런 큰 게 영향을 주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적에 대한 그 시장의 반응이에요. 시장은 어떤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그러니까 예상치, 추정치보다 훨씬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 EPS 추정치를 상회하는 그 종목의 어떤 중간값 같은 경우는 발표 다음 날 그 S&P 500 지수를 약 1% 정도, 그러니까 100베이시스 포인트를 상회했어요. 근데 이게 이 과거 역사적으로 그랬는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24년 1분기, 그러니까 지금 1분기는 아웃퍼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아까는 1%니까 100베이시스 포인트인데 3베이시스 포인트에 불과했어요. 그만큼 지금 실적 추정치를 상회해도 기대치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시장 반응이 예상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어,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미리 좀 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추정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지 않으면은 어, 보상이 적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메가캡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구글, 아마존 이 AI 관련된 이런 쪽들이 매출 성장률이 보시면은 상당히 엔비디아는 뭐 엄청 높잖아요. 근데 이제 3분기, 2분기는 110%니까 이게 기저효과가 거의 끝났죠. 여기까지가 기저효과가 끝나고 이제 숫자가 바뀌게 되는데 요거는 시장이 아는 거니까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도 AI 관련 이 전체 봐도 17%니까 요 22%보다는 일단은 둔화되는 모습이긴 하죠. 그죠? 약간 떨어져요. 약간 떨어지는 흐름이고 뭐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요. 왜냐하면 앞쪽에 숫자가 높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런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도 소위 EV 세일즈 여기 보이신 EV 세일즈 기준으로도 어, 소위 말해서 이 8배 평균적인 8배죠. 그죠? 이 8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소위 이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방 리스크가 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장기적으로 8배로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높은 편으로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주가가 또 문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일단 높은 상태에서 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 밸류에이션하고 위험을 리스크를 좀 보면은 지금의 주식 시장은 높은 성장주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많이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비대칭적으로 확 떨어져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참조를 하셔야 돼요. 특히 AI 관련 주식들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태에서 상당히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앞서 한글 기사에 봤던 뭐 판교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신입이 없다. 미국도 지금 보시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 구직자가 산을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이제 확 늘어났다가 이후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 구직 건수가 80%나 확 줄은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상태로 이게 돌아간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어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준 거에는 AI도 있겠지만 현재 사스 스타트업이 거의 이제 증가하지 않아요. 이쪽 사스 기업들이 거의 증가하지 않고 또 하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해고도 많이 했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 때문이지 아직까지는 AI 툴이 뭔가 사람을 대체하는 정도는 아직은 아닌 상황인데 그 이전 단계에서 이제 많이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데 인력을 줄이는 건 아직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라고 하기엔 좀 이른 부분이 있는 거고 AI 효과는 이제 시작이죠. 그런 흐름에서 좀 보시면 돼요. 일단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실업으로 이어지고 있진 않지만 구직 건수는 줄어드는 게 향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전체 실업률에도 그런 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 피터 틸의 이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건 뭐 볼 건 아니고 궁금하시면은 에스펜 아이디어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여기 사이트 가셔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피터 틸의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내용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피터 틸이 인터뷰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AI의 내용이 있었고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AI에 대해서는 LLM이 인터넷만큼 혁명적인 기술이다. 그 다음에 챗GPT의 튜링 테스트 통과는 중요한 성과이고 다만 AI의 투자 환경은 아직 매우 불확실하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AI 하드웨어를 독점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일반적인 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고 비트코인은 좀 예외였어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낙관적이진 않다. 왜? 탈중앙화 비전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왜냐하면 주류 금융기관의 이제 ETF나 이런 데 흡수되면서 이 탈중앙화 기본 개념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념적 기반이 약화된 것 같다. 하는 부정적인 느낌을 이야기했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어, 이 스페이스X 그다음에 테슬라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일론의 위험 감수 능력을 재평가했다. 상당히 리스크를 지고 이 스페이스X도 투자한 거죠, 솔직히. 페이팔 지분 한돈에 1억 달러인가를 스페이스X 투자하고 나머지 테슬라에 투자했잖아요. 그만큼 모든 돈을 또 자기가 번 돈의 모든 걸 또 다 쏟아부은 거니까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스페이스X도 이제 피터 트리 투자했는데 이건 성공적인 투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위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이념적인 뭐 이런 건 있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미국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일단 트럼프가 다음 선거에 승리할 것 같다. 하지만 이전만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그래서 현재 선거가 이렇게 여기도 미국도 이제 약간 대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증오의 공장 사이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진짜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도 좋아서 선택하긴다기보다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느낌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투자의 어떤 선견 지명이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는 좀 보시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